메모리 필름이 빗으로 영상을 만들어요. 사진은 영상은 빛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빛이 있어야 뭐 피사체를 볼 수도 있고 크기도 알 수 있고 색감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빛을 우리는 그 빛을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빛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는 빛이 다 다른 빛이에요. 왜 다르냐면 우리 눈으로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어느 위치에 가서 찍으면 약간 푸르딩딩하게 나오고 어디 위치에 가서 찍으면 아주 쨍하게 나오고 그래요. 색 온도가 따라서 달라져요. 이 밖에서 촬영하는 태양빛의 색 온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충 5500 켈빈도라고 그래요. 5500 켈빈도. 근데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앉아서 친구랑 뭐 차를 한잔 마신다 그럴 때 그 카페의 분위기가 어떤 색깔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보이나요? 좀 노란. 노란기가 나죠? 그게 3200 켈빈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면은 3200 켈빈도로 조명을 해줘야 그게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편안한 걸 느껴요. 근데 카페를 이렇게 환하게 5500 켈빈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분위기가 안 사는 거지. 나중에 이제 조명기 조명인데요. 요 색깔이요. 이게 지금 5200 켈빈도예요. 밖에서 야에서 촬영할 때 요 빛을 촬영하고요. 아니 실내에서 촬영한다 그러면 이게 3200 켈빈도예요. 색깔이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빛은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냥 촬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관객들이. 요거는 켈빈도가 변환되지 않는 그냥 일반 라이트예요. 이건 색온도 변환이 안 돼요. 아까 거는 색온도가 변환이 되는 거고요. 실내 가서 촬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3200 켈빈도로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뭐예요? 자동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자동이니까 자동으로 그냥 3200 켈빈을 맞춰서 촬영을 해줘. 근데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찍는 것보다 나 여기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수동으로 변환해 주셔가지고요. 변환해 주셔가지고 켈빈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3200. 아니면 3200보다 좀 높게 한다든가 낮게 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기만의 색깔.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감독님들한테 항상 촬영을 어떻게 하세요? 자동으로 찍으라고 그랬죠. 그죠? 자동으로 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또 왜 갑자기 또 자동으로 했다가 오늘은 왜 수동으로 해라 그러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디 따뜻하게 찍는다든가 차갑게 찍는다든가 새벽을 찍는다든가 밤을 찍는데 내가 밤을 표현하고 싶은데 밤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밤이. 왜? 스마트폰이 자동이니까 얘가 주인이 밤을 촬영하려고 그러는지 낮을 촬영하려는지를 감을 못 잡아. 그때는 반드시 수동으로 놓고 켈빈도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켈빈도를. 그늘진데도 다르게 찍고 환한데도 다 다르게 찍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전에 그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랑 김정일이랑 만나서 촬영을 하는데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카메라 감독이 잘못 잡으면 그게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카메라 감독이 베테랑일 텐데 쫄았는지 떨렸는지 색 온도를 완전히 푸르딩딩하게 나왔어. 대통령 얼굴이. 김정일 얼굴도 당연히 푸르딩딩하게 나와. 색 온도를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건 큰 방송사고거든요. 그러면 방송 카메라가 무지하게 비싸고 좋은데
왜 이 사람이 방송 사고를 냈냐? 방송 카메라는 A하고 B라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박스 촬영할 때는 5500 켈빈도로 촬영을 해야 되고 실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3200으로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메모리를 분명히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맞춰요. 카메라 감독들은 어디 가서 촬영을 해도 촬영하기 전에 바로 찍는 게 아니라 하얀 종이를 이렇게 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요. 여러분들 야구장에서 그 야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야구장 거기 필드에 어떤 사람이 하얀 종이 들고 이렇게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판 같은 거? 아, 못 봤어요? 야구 시작하기 전에 야구장 가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판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한 5초 정도. 이렇게 또 한 5초. 이렇게 한 5초. 이렇게 5초. 한 바퀴 돌아요. 이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날 상황에 카메라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뭐 소니 카메라를 쓴다든가 뭐 이케 카메라를 쓴다든가 똑같을 수는 있는데 제작 연도가 다른다든가 하여튼 뭐가 해서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거를 똑같은 색으로 맞춰주는 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카메라도 어떻게 이게 자동이잖아요. 그죠? 촬영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약간 노리끼리하게 나오고 어떨 때는 프리딩딩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간혹. 그때는 하얀 종이를 이렇게 한번 비춰주고 촬영하면은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하얀 종이만 이렇게 비춰줘도 뭐 누르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화이트 밸런스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껐다 킨다든가. 그래서 그런 유능한 카메라맨들도 밖에서 촬영하다 실내로 확 들어왔을 때 그거 A랑 B 그걸 못 눌러가지고 그렇게 방송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사고를 친 적이 한 번도 없냐? 저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귀중한 아주 이거는 신경을 바짝 써서 촬영하는 거를 꼭 그렇게 만들어. 아주 황당한 거죠. 평상시에는 뭐 룰루랄라 그래 들어가고 뭐 탁 하고 들어갔는데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그거를 못 눌러가지고 그냥 촬영해요. 자, 방송 카메라는요 여러분들 카메라보다 이 뷰창이 달라요.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여러분들 핸드폰은 뭐예요? 뷰창이 어떻게 됐어요? 칼라잖아요. 그죠? 칼라니까 이게 파랗게 나오는지 하얗게 나오는지 노랗게 나오는지 몰라. 아니야. 스마트폰은 바로 알잖아.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지 흰색으로 보이는지. 근데 방송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블랙 앤 화이트예요. 까매. 그러니까 흑백이에요. 흑백. 그래야 포커스 맞추기가 좋아요. 칼라보다. 그래서 흑백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고가 나는 거야. 내가 A를 눌렀나 B를 눌렀나 깜빡하면은 네. 근데 스마트폰은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파인더 바로 보이잖아. 옛날 카메라들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동 카메라들이 역광으로 사진 찍지 말라 그런 게 그거예요. 역광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새까맣게 나왔잖아. 안 보이니까. 찍히는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파인더는 그냥 광학식 렌즈로 들어오는 빛만 보이기 때문에 렌즈로 들어오는 빛은 정확히 보여. 노출도 정확히 보이는데 실제 기록이 되는 거는 엉뚱한 게 기록이 되는 거지. 역광으로 찍으니까 새까맣게 나와. 그래서 절대 역광 찍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지금은 뭐래요? 역광으로 작품 사진은 100% 역광으로 찍으세요.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 네. 그 보통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화이트 밸런스 그러니까 색보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명을 해서 맞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 켈빈 온도를 맞춘다는 거 그냥 켈빈 온도만 조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켈빈 온도를 조정하는 거는 색 온도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찍을 때 노르스름하게 나온 좀 따뜻한 색으로 나온다든가 차가운 색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를 반드시 컬러 컬렉션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색보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색 보정을. 촬영할 때는 촬영할 때대로 색 온도를 맞춰주고 색 보정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색보정, 그러니까 켈본들을 맞추는 게, 네. 그러니까 보통 하면 조명을 좀 더 각도를 맞추거나 뭐 곱을 써서 좀 하는 건데, 네네. 저희는 조명이 없이 이제 피사체를 찍은데, 네네. 그러면 그때 켈본을 맞추는 여기 보면은 그냥 켈빈 온도가 뭐 5,000도, 3,000도, 2,000도 있는데 그냥 네.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감을 해갖고 좀 따뜻한 색으로 맞추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감이죠. 왜냐면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제가 실내는 3,200에 놓으세요. 야외에서 5,500에 놓으세요로 그렇게 얘기는 딱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5,700이 될 수도 있고 5,800이 될 수도 6,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3,200이 될 수도 있고 2,800이 될 수도 있고 3,500이 될 수도 있고 화인달을 보면서 자기가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명을 안 하잖아요. 그치? 우리 촬영할 때 조명을 안 하죠. 근데 조명을 한번 해본 사람은 이제 그 맛을 알면은 조명을 안 하고를 못 찍어. 안 하고는 못 찍어. 영화는 다 조명해잖아. 영화를 조명 안 하고 찍는 거는 없어요.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그거 뭐더라 제목이 비몽사몽? 아니 비몽사몽이. 그래서 뭐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애플로 네, 애플 카메라를 만들었잖아요. 뭐요? 카메라만 애플 카메라로 촬영했지 모든 시스템이나 스텝이랑 모든 거는 영화예요 그냥. 거기에 발전차가 동원되고 지휘집이 동원되고 뭐 스크립터고 뭐 작가고 뭐 카메라 감독이고 조명 감독이고 모든 시스템은 다 영화야. 근데 도구만 기록하는 매체만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영화같이 했으니까 그림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해서 그 화질이 나빠지고 뭐 그림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좋은 카메라 감독과 좋은 조명 감독과 좋은 오디오 감독과 좋은 스크립터와 작가와 감독이 붙으면 그냥 영화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빠서 영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거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냥 영화더라고. 비몽사몽이요? 네, 비몽사몽인가 뭐더라. 일정춘몽. 아, 일장춘몽. 비슷하네. 네, 일장춘몽이 예,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패럴 영화제 그 영화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조명을 어떻게 제작비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조명을 써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보이는. 그래도 3개는 써요. 장애인들하고 했지만 3개는 써. 그다음에 마이크, 분 마이크에서 오디오 제대로 이렇게 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색 보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색 보정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비용이 엄청 비싸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제가 우리 키네마스터 때 필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명함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건 사실 색 보정은 아니고 그냥 필터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거지. 정확한 색 보정은 그림 한 장 한 장을 다 만져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꺼지지?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긴 건데 이거 화면이 16대 9를 지원 안 해주나 봐요. 좀 잘렸어요. 이게 이제 압축이 됐어. 약간 옆으로 16대 9. 얼굴이 굉장히 길쭉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모델을 촬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빛을 이렇게 해준다고 보면 돼요. 눈 안 부시죠?
이렇게 되는 거는 빛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안 생겨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얘도 지금 빛을 확산시키느냐고 이 앞에다가 이 필터를 걸은 거거든요, 이게. 이걸 걸은 거예요. 아예 디퓨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면 이렇게 굉장히 밝죠. 눈 쳐다보기도 힘든데. 디퓨즈 하느냐고 이제 이런 거를 붙인 조명기예요. 그러니까 확산, 빛을 확산시켜주는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카메라 여기에. 사람은 어디를 봐요? 카메라 보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 카메라 뒤에서 비추는 건 무슨 라이트라고 그랬어요? 백라이트. 그죠? 네, 백라이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은 훨씬 그림이 좋다. 백라이트 왜 뒤에다 라이트 친다 그랬죠? 배경하고 피사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은 이 배경하고 사람이 이렇게 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배경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아주 완전 백은 아니지만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이렇게 45도. 그리고 앞에도 라이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빛을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조명기 이렇게 사용할 때 여기도 지금 확산시키냐 이렇게 뿌연 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앞에다가 트레싱지라고 있어요. 문구 팔고 막 미술 재료 팔고 이런 데 가면은 젖빛 색깔 나는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 필터 조명기 앞에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촬영해주면은 빛이 부드럽고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림자가. 자, 조명은 빛으로 그리는 뭘 만든다 그랬어요? 그림자를 만든다 그랬죠. 그죠? 조명은 그림자를 만드는 거지 환하게 비추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림자를 안 만들어준다는데 그렇게 아예 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부드럽게 보여준다니까. 그림자를 부드럽게. 인물 앞에다가 여기 무슨 꽃 같은 거 뭐 이렇게 주면서 화면에 입체감을 만든 거예요. 화면에. 보통은 모델 사진이나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거의 없이 그냥 사람만 이렇게 달랑 찍거든요, 많이. 근데 이거는 화장품 광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다 이렇게 아른아른하게 포커스가 여기에 맞으니까 얘는 포커스 안 맞겠죠. 얘한테 포커스가 맞으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이 포커스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포커스 인, 아웃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조절해서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놓고 촬영해 주시면 돼요. 눈의 위치 정중앙에다 놓지 말고, 눈의 위치 항상 3분의 1 지점 정중앙에다 놓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명을 해서, 사실 이건 이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조명해서 찍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저한테 듣고 가야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조명 3점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명 딱 3개만 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제가 말했잖아요. 밝은 거를 어두운 거를 밝게 비추는 게 라이트 조명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림자를 만드는 조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를. 그러면 이 앞에다 놓고 정중앙에다가 라이트가 카메라 위에 이렇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진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영상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영상. 평범한 영상.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 자, 이 안에서 만약에 인터뷰를 해. 여러분은 어디에 인터뷰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모셔놓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창가. 네, 이런 창가로 이렇게 사람을 데려가. 여기 데려가서 이 빛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일단 여기다 세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환해지겠죠. 그 대신 여기는 더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춘 다음에 카메라가 뭐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든가 아니면 이걸 백라이트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찍는다든가. 그러면 조리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개를 많이 열어야 돼? 닫아야 돼요? 자, 스마트폰에 조리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스마트폰 조리개가 없어요. 그럼 뭐로 맞춰? 셔터 속도하고 ISO를 맞춰요. 셔터 속도하고 ISO.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에 기본적으로 ISO는 100이에요. 100. 여러분들 그 예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사진관 가서 필름 달릴 때 뭐라고 그러고 달렸어요? 원판. 네? 원판 달라고. 원판 달라고 그래요? 그건 프로페셔널은 아, 그런가요? 사진관에서 원판은 팔지도 않아요. 자, 보통 사람들이 가가지고 코닥 주세요, 후지 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코닥에도 아사라는 게 있어요. 아사 100, 아사 200, 아사 400, 800, 1600, 3200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진관에서 뭘 파냐면 항상 아사 100만 팔아. 일반적으로 다 100 가지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전문가야. 좀 약간 어두운 데서 촬영을 해야 돼. 플래시 없이. 그럴 때는 뭐 800 주세요, 뭐 1600 주세요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옛날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는 게 또 요즘 다시 유행이 됐나 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카메라 많이 메고 다녀요. 옛날 카메라들. 근데 옛날 카메라도 이제 거의 그냥 똥값이었다가 지금 다시 또 비싸졌어. 생산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사 100이 기본이에요. 자, 스마트폰에서는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아사라고 그러지 않고 ISO라고 그래요. ISO 100이 기본이에요. 100이. 그러니까 기본 1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둡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아사 400으로 만들어주고 800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요. 어두운 데 가서 촬영을. 그 개념이 뭐예요? ISO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감도. 네. 밝은 데와 어두운 데를 이렇게 밝은 데는 조리개를 건들 수 없으니까 셔터 속도를 건들 수 없으니까 네. 감도로 네. 이렇게 환하게 해주고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감도. 네, 감도. 그러니까 아사 같은 거는 왜 무슨 아메리카 뭐 해가지고 이게 미국 사진가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이에요. 아사라는 게. 정확한 그 내용은 단어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사진가 협회에서 아사 100은 기본 일반적인 표준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미국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도는요. 네.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조명을 할 수 없을 때 자체적으로 디지털이 자체적으로 어두운 거를 감도를 높여서 적정 노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조리개하고는 상관없나요? 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아사가 높으면은 거칠은 사진이 돼요. 입자가 거칠되는 거예요. 아사가 높으면. 근데 ISO가 높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두운 데서 찍으면 아사 막 32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도 필름 같이 필름의 3200은 무지하게 거칠어. 입자가 다 보여. 근데 아사 3200은 입자가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아사 100보다는 거칠어.
그래서 예전에 사진 찍을 때 입자를 곱게 찍으려고 그러면 아사 25로 찍었어요. 아사 25. 그럼 ISO도 25. 아주 디테일이랑 뭐 이런 걸 피규결이나 이런 걸 곱게 찍으려면 아사를 최대한 낮춰. ISO를 낮춰서 촬영하면 피부라든가 뭐 이런 스킨톤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원본 뭐 식물이 아닌데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찍히는 게 아사 ISO 높은 것보다는 곱다. 표현을 깨끗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노출. 근데 그 보면 네. 보통 AS, 그러니까 ISO하고 네. 셔터 스피드로 해서 실내에 들어가면 좀 어두운 장면에서는 ISO를 좀 높이거나 혹은 셔터 스피드를 좀 높여서 예. 밝게 찍는데 예. 그렇게 찍은 영상하고 또 밖에서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뭐 ISO가 한 100에 놓고 셔터 스피드를 좀 1000에 450 정도 놓고 밖에 나와서는 100에는 맞추었지만 그때는 셔터 스피드가 또 작아지니까 네. 그랬을 때는 화질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적정 노출이 됐다고 그러는 거는 밝은 데서 찍었다고 어두운 데서 찍었다고 적정 노출이 틀렸을 때, 노출 오버가 됐다든가 노출 부족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색감이나 뭐 이렇게 디테일이 틀릴 수 있는데 노출만 정확히 맞추면 밖에서 찍으나 실내에서 찍으나 색깔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ISO가 높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밖에서는 ISO가 높을 이유가 없고 실내에서 찍을 때 ISO가 높다고 그래서 밖에 있는 그림하고 그림이 튀어 보이냐? 그렇진 않아요. 노출이 맞으면, 노출이 안 맞으면 튀겠죠. 그래서 노출은 지금 이제 감독님이 물어보신 대로 ISO를 내가 기본으로 할 거냐, 샷다 속도를 기본으로 할 거냐, 조리개를 기본으로 할 거냐 결정해야 돼. 스마트폰 조리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샷다 속도는 뭐냐면 스피드잖아. ISO를 많이 주면은 스피드를 천천히 줘도 돼. 근데 ISO를 조금 주면은 아니 반대로. ISO가 높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셔터 속도를 적게 줘도 되는 거예요. 적게 줘도. 근데 우리가 셔터 속도를 적게 주면 뭐가 생기냐면 블러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스틸을 이렇게 딱 잡아보잖아요. 스틸을 딱 잡아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게 포커스가 안 맞아. 이게 약간 이렇게 뽀샤시하게 이렇게 블러 현상이 생겨요. 블러 현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샷다 속도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자, 내가 떨어지는 물을 찍을 때, 지나가는 자동차를 찍을 때, 달리는 사람을 찍을 때, 걸어가는 사람을 찍을 때, 기어가는 아기를 찍을 때 셔터 속도는 다 달라요.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는데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잖아. 그러면 차가 여러 대로 보이는 거야. 느리게 하면. 셔터 속도를 125나 250분의 1초로 끊어주면은 딱 서 보이는 거야. 딱 서 보여.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사진 전시회 이런 데 가보면은 계곡 사진, 계곡 물이 막 흘러내려가. 근데 물이 아니고 안개같이 보이는 걸 혹시 본 적 있어요? 물의 결정체로 보이지 않고 안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그게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그래요.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막 8분의 1초?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물이 안 보여. 안개같이 보여. 근데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로 끊어주면은 물방울이 막 푹푹푹 튀는 게 다 보여. 물방울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하는데 DSLR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셔터를 우선으로 촬영할 건지 조리개를 우선으로 촬영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럼 여기는 조리개 없으니까 뭐로 해야 돼요? 셔터로 해야겠죠.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를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추게 딱 세운다 그러면은 125분의 1초를 놓을 건지 250분의 1초를 놓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자동으로 놓으면은 ISO는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두운 데서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스마트폰이 최소한 60분의 1초나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얘가 뭐 8분의 1초라든가 30분의 1초로 해주고 ISO를 맞춰줘.
그러면은 사람이 희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밤에 어두울 때 촬영하게 돼. 그거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보면서 본인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지? 어두운 데서 찍을 때, 밝은 데서 그럴 일이 없어요. 어두운 데서 촬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 TV 같은 데 보면 밤에 네. 그 별 어디 저기 산 같은 데 다큐멘터리. 별이 네. 보면 이렇게 그런 별. 걸 어떤 식으로 찍는 거예요? 세팅? 그거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동영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영상이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그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이에요. 그거는. 사진. 사진인데, 자, 우리가 1초에 몇 프레임의 사진, 우리가 동영상이 1초에 몇 프레임이에요? 1초에 30여. 30이잖아요. 그죠? 영화는 24프레임이고. 그러면 1초에 30프레임에다가 해야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 그러면 그 별이 이렇게 돈대요. 360도. 네. 그게 조금씩 찍힌 거를 연결하면은 그게 빛이 이렇게 쫙 도는, 별이 이렇게 지구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 같이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시간 노출이라 동영상으로는 촬영할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사진. 그럼 그거하고 하이퍼릭스하고는 또 차이가 뭔가? 하이퍼릭스는 그 기능이 있어서 네, 이 시간마다 이렇게 뭐 6초, 5초 이때마다 혹은 뭐 네, 30분 있다가 잠깐 네. 그게 감독님 말씀하시는 스틸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컴퓨터가 연결해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보통 그거하고는 밤에 보면 이렇게 타임랩스랑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타임랩스는 그렇게 장시간 노출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때 타임랩스는 또 한 초당 한 5프레임, 6프레임 정도는 5프레임, 한 10프레임 정도는 찍어요. 타임랩스는. 근데 그게 지금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밤에 야경이나 자동차 불 같은 게 빠바박 돌았다가 막 하는 줄로 그런 보일 때, 거, 자동차가 그런 줄로 데다 보일 때. 하이퍼릭스로 찍어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말한 그 별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타임랩스라 가지고 계속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빨리 지나가는, 우리는 구름 빨리 지나가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한참 있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장시간 노출이 아니라 셔터 속도를, 아니, 촬영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뭐 1초에 한 번씩 지나간다든가 뭐 5초에 한 번씩 촬영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건데, 별은 그렇게 해가지고 찍히지를 않아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을 줘야 돼. 그거를 이제 이어 붙인 게 이제 빛이 이렇게, 별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누가 고생해? 카메라가. 사람은 자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에 카메라 밑에 그 전동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안 되겠잖아. 막 몇 분에 한 카트씩 찍혀야 되는데, 얘도 몇 분에 한 카트씩 찍힐 만큼 아주 미세하게 그냥 조금씩 움직여야 그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가 궁금해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서 쳐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별 촬영하기 이렇게 치면 또 그런 것만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전문 분야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은 3점 조명인데 하나로도 된다 안 된다? 하나로도 가능하다. 하나로도 된다. 그러니까 조명기 3개 놓고 찍으라고 그랬다가 계속 3개만 또 조명이 하나는 어떤 거 같아요? 이런 거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거 한 대만 그냥 정면에다가 이렇게 놓고 정면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요? 뒤로 생기죠.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비추니까 그림자 생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5도 각도에서
45도 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가 생겨요. 그때 45도, 45도 이렇게 한 대로 찍을 때는 이쪽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를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디퓨즈를 빼고 디퓨즈를 하얀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박스에 보면은 하얀 헝겊 같은 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하얀 비닐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있고 그걸 떼어내고 촬영을 하면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촬영이 되는 거죠. 인상이 강하게. 그래서 나는 강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디퓨즈부터 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디퓨즈 걸어서 자, 정면에서 이렇게 찍고 막 이런 거를 우리는 보통 사진하는 사람 뭐라 하냐면 야, 그 영상이 정말 프레트하다라는 말이에요. 프레트하다. 재미가 없는 거야. 입체감이 없는 거야. 사진은 영상은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림자가 없는 사진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림자가 있어야 이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애잔하게 보일 수도 있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은 다 그림자를 만드는 사진. 조명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요. 자, 제가 지난번에 CF 하는 거 한번 보여줬죠. 메이킹 필름. 조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많은 게 좋으냐, 뭐 적은 게 좋으냐, 그 다 정답은 없어요. 조명 감독이 나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조명기가 막 10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대만 할 수도 있고 조명기는 한 대인데 주변에 리프렉트 판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 빛이 요리 반사되고 요리 반사되고 요리 반사되고 해가지고 빛을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수도 있고 조명은 조명 기사가 아니라 조명 감독이라고 불러요. 조명 감독. 지금은 영상 속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조명 감독들이 그 조명 이제 기사들을 이제 여러 명 데리고 다니죠. 조명 감독은 그냥 현장 카메라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진 않았겠지만 현장 딱 가서 카메라 세팅을 딱 하면은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세팅해야 그때 조명이 들어와요. 조명 감독이 야 누구 어디 이렇게 말로만 딱 하면은 조명기 하나씩 들고 따라락 가서 지자리에 딱 서. 그럼 이 모니터를 보면서 자, 카메라 모니터는 일반 다른 사람들은 못 봐. 감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모니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조명 감독하고 연출 감독 그 정도만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냥 일반 뭐 쫄다고 이렇게 들여다봤다가는 그냥 뒤통수 맞는 거야. 어디를 쳐다봐 못 봐요. 하인단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뷰 모니터를 다 몇 개씩 설치해놔. 조명 감독 앞에도 하나 설치해, 오디오 감독 앞에도 설치해, 연출 감독 설치해. 카메라 감독도 또 카메라 감독 옆에 이제 AD들이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리모트로 이렇게 포커스 잡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옆에다도 또 모니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근데 뭐 그걸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이 들여다본다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니, 무슨 말에다가 이걸 했지? 조명이 숫자 얘기죠. 야, 조명기가 여러 대지만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명 감독이 연출 감독이 야 카메라 옮깁시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감독은 뭐에 의해서 옮겨요? 콘티에 보고 옮기는 거야. 아 이제 실내 씬이다. 그러면 실내 카메라 AD들 막 이렇게 들고 이제 실내에서 가서 카메라 세팅을 딱 해놔. 왜냐면 콘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콘티에 그림 CF나 이런 영화는 다 그림 콘티예요. 카메라 앞에 화분이 있고 그 뒤에 피사체 있고 이 옆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림에 다 그려져 있어. 그 위치에서 카메라 딱 갖다 놓으면 그때서 이제 조명 감독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조명 세팅을 해줘. 뭐 밖에서 막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데일라이트 등 같은 거는 밖에서도 비추고 실내에서도 정말 태양빛을 밖에서 만들어요. 이 안에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큰 델라이트 등을 밖에서 빛을 만들어 가지고 이 창문으로 쏴요. 아니 그냥 환한데 뭘 빛을 만들어 여기서 조명하면 되지가 아닌 거예요. 그 때깔하고 그 델라이트가 칼빈도 얼마라 그랬죠? 5,500 켈빈도. 근데 이건 5,50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 이 색감이 달라. 그래서 밖에서 창문에서 이런 만약에 여기다 그림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밖에서 창문에서 태양의 위치에서 비슷한 각도로 이런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이런 그림자. 태양 위에서. 그다음에 그림자를 만든 다음에 그 그림자가 이제 진하고 옅고 그러면 실내에서 이제 또 보조광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기가 여러 개 들어가. 근데 이제 조명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세 개 해라 그랬다고 꼭 세 개 가져가가지고 막 해. 근데 그러면 뭐가 돼요? 그림자가 세 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자, 태양은 하나잖아. 그죠? 태양이 하나인데 그림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축구장 밤에 축구하는 거 경기 보면 그림자가 막 다 좌우로 막 있잖아요. 그거는 축구장은 어두워서 밝혀주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데서는 그림자는 하나만 생겨야 돼요. 이 두 개 생긴다 그러면 하나는 지워줘야 돼. 뭐로 지워요? 보조 라이트로 그 빛을 그림자를 지워줘요. 이 빛에는 이제 칼라 조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칼라 조명. 칼라. 아침하고 낮하고 저녁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볼 때.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밑에 조명이 이렇게 딱딱지 붙어 있어요. 많이. 그거는 내가 3점 조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배경 조명.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 뒤에 스크린에다가 빛을 이렇게 쏴. 그러면 낮이 될 수 있고 새벽이 될 수 있고 밤도 될 수 있고 아주 노을도 만들 수 있고 이 빛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배경은 언제 빨간색 칠하고 언제 파란색 칠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흰색이나 회색이 칠해져 있어요. 흰색이나 회색. 거기다가 조명으로 녹색도 만들고 파란색도 만들고 흰색도 만들고 선색도 만들고 막 그래. 이런 촬영 시간에 조명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좀 알아둬야 빛의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림자가 하나 있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조명기 없이 야외에서 자, 밖에서 촬영하는 게 그 조명값도 안 들고 조명이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명값이 되게 비싸.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하여튼 비싸. 뭐 스튜디오도 빌려야지, 뭐 세트도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조명해야지. 그러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야외에서 이렇게 하얀 비닐같이 생긴 무슨 천 하나 이렇게 해놓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뒷배경은 단순해야 되니까 뒤에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스튜디오 같이 이렇게 천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 화장품 같아요. 화장품 같은데 그런 화장품 촬영을 한다 해서 화장품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맞는 이런 소품들, 꽃이라든가 화장할 때 쓰는 모든 그런 소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촬영을 하는 거죠. 나한테 만약에
내가 촬영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럼 친구들이나 뭐가 누가 본인한테 야 이거 좀 우리 회사 이거 제품 좀 한번 촬영해줘봐. 내가 배우긴 배웠어. 조명도 배우고 촬영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촬영하려고 그러면 이제 깝깝한 거야. 어떻게 촬영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답은 어디 있다고요? 유튜브에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나와. 그리고 하나 알려줄게요. 핀터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우리나라 페이스북 하듯이 걔네들은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한대요. 핀터레스트를.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이 자료도 다 핀터레스트에서 다운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조명, 내가 라이트 스튜디오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라이트 스튜디오 다 나와. 한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5만 가지 나라의 사람들이 핀터레스트를 5만 나라 사람이 다 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올리는 사진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스마트폰을 이 시계를 찍어서 핀터레스트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얘가 삼성 거고 가격이 얼마고 얘랑 유사한 세계에 있는 이 핸드워치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런 게 쫙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 때 제일 좋아요. 정보. 사진 정보도 됐건 뭐 하여튼 정보를 찾을 때 핀터레스트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핀터레스트는 PC로도 되고 앱으로도 돼요. PC로도 되고 앱으로도 돼요.